깜빡깜빡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선두는 이제 뭐 슬슬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청와대 관저에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악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차에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일하던 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럼 곧바로 자,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 정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 중에 뭐 어디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저는 물론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다 출발했습니다. 뒤까지 다 출발했는데요. 정확한 시간을 한번 볼까요? 자, 7시 17분 10초. 그 정도 되네요. 지금 기다리던 이 오토바이 경찰력이 이제 후미에서 따라가는 그렇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만일에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경호, 어쨌든 뭐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경호에 대한 이유는 계속 해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연금이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탄핵되면서 자격이 박탈됐지만 딱 하나 이제 경호 부분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약 20명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 20명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20명 정도까지 지원이 돼요? 지원이요.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약 20명 정도의 경호원이 경호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경호하고 경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연금이나 뭐 사무실, 비서관, 그다음 운전사 같은 거는 뭐 치료비도 그렇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는 독립문을 거쳐서 서울역 그리고 삼각지 반포대교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가게 되는데요. 자, 대통령이 가는 동안은 신호를 좀 잡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평소에는 저 거리가 차가 안 막힐 경우는 한 그렇죠. 보통 40분 정도 예. 걸리나요?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호를 다 잡아서 빨리 도착하도록 할 테니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뭐 20분? 네. 글쎄요. 빠르면 한 20분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늦어도 30분 우리가 안에. 독립문 쪽으로 가지 않고 터널을 통과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게 사직 터널? 예, 사직 터널을 터널이네요. 통해서, 네. 독립문, 사직 터널로 독립문 가는 게 통과해서 맞는 것 갈까? 같습니다. 자유로 쪽으로 가나요? 지금 지금 어디로 독립문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역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취재진 차량들도 따라 그렇죠. 그렇죠. 내외신 취재진들이 다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취재진 차량만 해도 굉장히 여러 대로 지금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1989년도인가요? 1989년 12월 31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에 증언하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때 사회부 취재기자로 백담사에 이제 겨울이었죠. 한겨울에 거기 있다가 그 대통령 차,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운 뭐 경호 차량들이 쭉 가는 걸 추적해서 그 인제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뭐 비슷한, 지금 뒤에 저렇게 보고 계신 건 지금 현재 취재 기자들의 차량이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네. 찍고 있는데요. 물론 전 대통령이 탄 차는 저 앞에 가 있고 뒤에 이제 지금 오토바이, 경호 오토바이들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래 코스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독립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서울역을 통해서 반포대교로 간다고 했는데 네. 저게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 저기 이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퇴임하게 되면 비서관들을 최소 3명 둘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이 월급을 주는. 근데 지금은 그걸 둘 수가 없어요. 모든 의전이 지금 취소되고 경호와 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데려가도 안 되게 돼 있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마도 그 박 전 대통령하고 아주 생활을 같이 했던 음식을 같이 해줬던 그 요리사 70대 요리사 예. 그 김모 씨 그분 정도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경호 인력 중에는 그 한 20여 명 정도의 경호 인력이 붙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경호 인력은 경호 인력이지 사실 측근이나 비서는 아니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본다면 경호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됐던 부분이 그
이영선 행정관인가요? 네. 예. 예. 그 행정관이 혹시 경호인력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도 지금은 그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호락호락하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본다면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사저 생활을 외롭게 예. 그 거의 측근이 거의 없이 그 혼자 아하. 지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희선 차 지금 네. 얘기대로 하면은 들어가서 식사를 도와주는 그 70대 그 요리사 말고는 예. 주변의 인물이 전혀 같이 함께 하거나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사저에서의 첫날 밤 같은 경우는 네. 혼자 이렇게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까? 혼자 지내게 될지 누가 지내게 될지 그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취재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사저로 누가 들어가게 되는지 전 언론사 화면에 그래서 정말 한마디 하실지 거리에서 아무 예. 마이크 없이라도 아니면 그냥 들어가실지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도 있지만 뒤에 보면 자기 참모들이 몇 명이 이제 보전합니다. 그런데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때는 그 옆에 누가 있을까? 예, 지금 예. 저 박대출 뭐 저 김진태 조원진 의원이 가 있지만 저분들은 대통령하고 사전에 약속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분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만 또 뭐 할지 한번 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아마 취재 차량들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경찰 convoy 차량들이 좀 취재 차량을 좀 이제 속도를 막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 취재 열기가 과열되다 보면 예전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 경사들이 뭐 완전 몰리다 보면 차들끼리 어떤 충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 출발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저 차량 안에 위험하겠다.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도 어두우니까. 보기가 사실 힘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의 모습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헬기가 떠가지고 뭐 다 그 경로 자체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좀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어두워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어떤 한계를 두기도 쉽고 또 취재진의 어떤 이런 것들 통제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내일 오전에 뭐 퇴거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칫 너무 이제 새벽에 막 퇴거를 하고 이러면은 좀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원래 6시 반 이 정도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차량들은 좀 비켜나달라. 이렇게 지금, 네, 지금 미리 차- 사전에 다 강제로 이렇게 차 문을 열어 그 도로를 정비한 건 아니고 가면서 지금 옆으로 좀 비켜달라 하면서 달려가고 있군요. 워낙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길을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길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삼각지 지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아, 지금 바꿔드리고. 예. 자, 말씀드리지만 7시 17분에 그 청와대 정문을 통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들 그리고 경호 차량들 그다음에 호위 오토바이들이죠. 그 차량들이 일제히 지금 반포대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성동 자택 앞에는 600명이었는데 이제 1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면서 또 많이 몰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1000명 정도의 그 친박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박근혜를 열어가기도 하고 탄핵 무효다 이런 그 고함을 외치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그다음에 김진태 뭐 이런 의원들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 사저로 돌아가는 화가로 돌아가는 대통령을 맡게 될지 그 모습이 매우 궁금하긴 한데요. 화면에서 보십니다만 그 뒤에는 저렇게 취재 차량들이 일제히 따라붙었습니다. 아까 지금 양 변호사 얘기한 대로 위에 그 컨버터블이라고 그러나요? 위에 이제 차량 뚜껑을 열고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서 옛날에는 아까 양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달리는 차량에 차창을 열어서 몸을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카메라 나는데요. 기자들이 뒤쪽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고 찍는 모습들이 또 다른 방송사의 중계 촬영에 의해서 이게 잡히면서 아주 기자들이 정말 취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된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찾아갔었지만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장 친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의원들이 핵심적인 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과연 저 자리에서는 그럼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고 한두 마디 메시지라도 할지 아니면 그렇게 지지자들이 모여있는데도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로 사저로 들어갈지가 지금 관건이 되겠지요. 사저 입구가 굉장히 협소한데요. 지금 500명 정도가 모였으면 아마 앞에는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공간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친박 단체로 추정되는 그 인원들이 집회를 할 때도 보면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그저께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격양된 듯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취재진들한테도 그때 대통령이 사저로 온다 안 온다라는 이야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부터도 네. 뭐 취재하지 마라, 뭐 연결하지 마라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들을 그 기자들한테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오늘은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근데 어때요? 현장에서 보면 그 일부에서는 그 친박 시위대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사저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모였던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일부는 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모인 걸까요? 뭘까요? 지난 토요일까지는 일단 소식이 없었고 현장에 나온 분들도 박 전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이 현장에 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쓰여서 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걸로 봐서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 근데 저희 기자들한테도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회 내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사저로 갔다기보다는 그런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대통령이 복귀를 할 거다, 박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할 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이 떠나는 소식을 듣고 또 모이는 분들도 있을 수 그러겠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도가 됐든 안 됐든 뭐 앞서 윤영탁 기자가 그 헬리캠들이 차를 막는 비켜나는 걸 기다리는 동안 박진규 기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우고 가던 호송하던, 그러니까 호위하던 그런 오토바이들이 취재 차량을 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대교에서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막나요?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단하고 있네요. 그럼 저희가 현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오토바이에도 지금 작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방송 차량에 올라서서 촬영도 하고 있는데 방송사들이 그럼 오토바이로도 추적을 하고 지금 있습니까? 보이는 장면들은 다 그 방송사에서 지금 예, 다시 지금 일렬로 예. 해서 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렬로 출발을 시키고 있네요. 오토바이를 막았군요. 진입을 할 수 그러니까 없고 올림픽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는 올림픽대로를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법대로 준수를 하는 거네요. 물론 이제 경찰 오토바이도 안 들어가나요? 경찰 오토바이도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서 있는 모습 후미로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부 지금 차단을 하는 경찰 오토바이들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따라갔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취재진은 돌려 보내고 있는 모습. 그렇군요. 공무를 수행하는 하는 거니까 막는 경찰 오토바이는 따라붙은 모양인데, 자, 다시 한번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시 좀 넘어서부터 오늘 6시 이전에 대통령이 퇴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늦어져서 6시 반 그리고 7시 결국은 7시 17분쯤에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통과를 해서요. 지금 또 올림픽대로로 가고 있는 거죠. 올림픽대로로 해서 삼성동으로 간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에도 보면 통제가 일반 차량들도 많이 섞여 있는 장면들이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은 또 사저 앞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사저 앞 화면입니다. 사저 앞은 또 일렬로 일단 차 한 대가 들어올 정도로는 정리가 된 듯한 지금 뭐 일반 차량도 섞여 있는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구성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차량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일반 차량들이 섞여 있는 채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저런 장면은 정말 1989년도였는가요? 그 오금 청문회 때 그 백담사에 있었던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백담사에서 그 앞에 기자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12월 32일인가 30일로 기억하는데요. 그걸 빼돌리면서 이제 그 밤새 와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었던 그 장면. 그때 저희도 이제
취재 차량을 통해서 그걸 쫓아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89년이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 이제 일요일 저녁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도 타는지는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통 통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 평일날 같은 경우 현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이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경호상의 안전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이라는 시간을 굳이 선택했던 것도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선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 같으면 네. 뭐 차량을 다 막혀서 갈 수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그 현직 대통령이 아닌데 차량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여론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이것도 있으니 감내할 수 없으니까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라도 지금 이 시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의 추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런- 사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다른 소식을 통해 들어오는 걸 보면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계 마청이라고 불렸던 서청원 의원, 네. 조원진 의원, 윤상현 의원, 윤상현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민경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상태다. 또 허태열, 이병기, 이원종정 청와대 비서실장, 또 김건영 경북지사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인사들이 지금 사저 앞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입니다. 지금 뭐 여러 정치인들이 친박 정치인들이 오고 있고요. 또 전직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아마 위로하러 오는 거겠죠. 오고 있고. 그리고 저 앞에는 지금 친박 시위대가 뭐 6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박근혜를 오후부터 열어하면서 있었고 탄핵 무효 뭐 이런 고함을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기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지금 아까 이제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도산대로 쪽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삼성동에 가까이 갔고요. 오후 4시경부터 저 펜스, 안전을 위한 철제 펜스를 설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를 나가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 사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그 자리에 도착한 이후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저기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 정도, 그러니까 분열이라든가 더 이상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최소한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언제였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에서 골목길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합천인가요? 그걸 내려가 버려서 그 다음날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내려가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차에다 이렇게 태워서 올라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저 골목길 앞에 지지자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저기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양 변호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반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걸 향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지지를 해줘서 고맙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국민 여론은 반감하는 여론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메시지를 던질 거였다라면 청와대에서 했지 저기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분 내로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삼성동 사저 앞 장면도 지금 분할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길이 튀어 있는 곳이 골목길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이 사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들어와서 저 앞에서 멈추면 문이 열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반사경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앞에가 골목이 튀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바뀐 화면은 그 안쪽입니다. 저분들은 경호원들이겠죠. 저 위쪽이 사저고요. 저 가운데 지금 정문이 보이는데 네. 저 문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친박 단체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화단에서 지금 서 있는 장면들도 화면에 잡힙니다. 저게 아파트 화단이에요? 서 있는 장면이? 예. 아.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저 앞에 내려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한다면 그 내용은 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근데 앞서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부적절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앞에 모여있는 이 군중의 부적절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박단체 지지자들만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방송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뭐랄까 자기 편 앞에서만 얘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적절성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에서 내려서 지금도 지금 수분에 도착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장 분위기가 좀 약간 과열되는 분위기인데 네. 인사 정도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저 집 앞에는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예, 차량이 세부 들어오고 차량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자,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삼성동 타조 앞으로 이제 막 도착한 모습이고요. 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박 시위대, 600명에서 1000명,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뭐, 감성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차인가 아니면 그 뒷차인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태운 차, 정호성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떤 지나쳤습니다. 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정문을 지나쳤기 때문에 저 차에는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제일 먼저 간 차니까 경호차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반사경 밑에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작은 골목길이 있고 네. 그 골목을 지나면 한 10m 정도의 정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세워야 그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차가 바로 주차장 차량 차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앞에서 세울 박근혜 것 전 대통령 같습니다. 내려서 예. 아마 뭔가 얘기를 하든가 차를 인사를 하든가 돌리기에도 그럴 것 굉장히 같다는 거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한 대가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 차인 모양입니다. 자, 주변에 경호원들이 경호실 직원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불을 킨 제일 앞에 오고 있는 그 앞에 경호원들 그리고 그 옆에 뒤에 경호원들을 보실 수 있죠? 자, 저 차인 것 같습니다. 저 차 안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흘 전에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저기 앞에 그렇겠죠. 그 승용차 차량에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화면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앞에 처음에 통과했던 차량이 갔던 속도에 비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저렇게까지 차가 천천히 가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부러 경호원들이 걸어가고 있고 저 차량도 거의 사람의 보행 속도에 맞추다시피 해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게 마치 인사를 하듯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느낌을 주고 근데 있는데 경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 전해드렸는데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많은데 경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경호원들이 계속 주위 사방을 경계하면서 지금 차가 정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정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주의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량이 안 보이네요. 저 어디로 간 걸까요? 저기서 내리면 차를 세워 한 10여 미터 앞에 지금 아까 잠시 전에 화면에 나왔던 정문, 그러니까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던 정문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지금 내리는 모습이 좀 내리고 있나요? 네, 화면에 내렸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자, 비교적 밝은 표정이네요. 웃으면서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표정이 밝은 표정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앞에는 지금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한국당 그 친박계 의원들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의원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지금 보이는 게 윤석열 의원입니다. 윤상열 의원. 저 태극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윤상현 얼굴은 확실하게 보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수라장 분위기인데 여기저기서 고함을 치고 지지자들은 박수도 치기로 했죠 아까? 지금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던 친박 정치인들과 악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카메라 앞을 지금 방해하는 것 같죠? 일부러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화단에 지금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예. 윤상현 얼굴이 계속 보이고 있고 지금 보면 신박 단체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해라. 건강하고 그런 행복해라. 말들을 지금 연호하고 있다. 현장 취재기 건강하고 행복해라.
공식적인 인사는 하지 않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친박계 의원들과는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인사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거 자체가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후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과는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박대출 의원 얼굴도 보이네요. 경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외에 저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일일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사실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장에서 전화 온 게요. 현장에서 태극기로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게 맞다니. 예, 저희 카메라를 예, 못 찍게. 예, 카메라에 왜 그렇게 하죠? 이름을 확인하고 어쨌든 저게 역사적인 있고요. 생각보다는 글쎄요, 좀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민경욱 의원, 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박대출 의원 등과 인사를 했습니다. 뒤가 보이는 분이 범규 조명 같고요. 손 의원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웃는 표정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청. 근데 어쨌든 특이한 점은 언론을 전혀 건적 취재가 막힌 것 같아요. 예,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대통령의 정확한 모습을 촬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차량에 내려서 바로 사저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는데 그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요. 웃는 모습도 그렇고 예. 웃는 모습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지자에 대한 뭐 도리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예. 지금 지지자들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그 사저 안으로 이제 서서히 발길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극기하고 지금 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밝은 모습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내려서 친박계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요. 예, 지금 지지자들과도 인사말을 건네는 상황입니다. 표정은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사저 앞에서요. 지금 지지자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뉴스 특보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뉴스 8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있다는 현장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이 더 쓰러졌다고 하네요. 시민 한 명이 총 2명이 쓰러져서. 2명이 쓰러진 상황이네요. 자, 뭐 지지자들에게서는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좀 표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그럴까요? 아마 홀가분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동안 사실 뭐 여러 가지를 그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들도 많이 그 제기됐. 전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참모진들 또 친박 의원들 그래서 여러 명의 지금 인사들과 악수를 지금 나누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저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도 그랬고 사실 사저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하면되고 4회째야 나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정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각하와 기각 이외에는 전혀 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용 결정 내려주고 난 다음에 박근혜 편안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좀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저로 도착하기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사저로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뭐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없진 않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분들이 강하게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쳐가는 상황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 자체도 굉장히 그 큰 혼란과 갈등이 계속 생겨날 텐데 이런 상황들을 조금 책임있게 정리하는 모습도 필요한 게 아닌가. 예. 뭐 사저로 돌아갔었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들은 남아있지 않겠는 생각이 박근혜 듭니다.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막 들어갔다는 들어갔습니다. 얘기가 전해지고 네. 있는데요. 아까 웃는 모습을 두고 평상시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또 취임했을 시절에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100% 대한민국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파면돼가지고 지금 가는 상황에서는 몇천 명의 열성 지지자들 속에서 가는 장면 오히려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밤이 돼서 이제 휴일 밤 7시 30여 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지금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공식적인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고요. 사저에 찾아온 의원들이나 전직 비서실장들과 마지막 인사 이렇게 짧게 나누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그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만약에 평소와 다름없이 느껴질 정도의 미소를 보였다면 또 나름의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에게는 지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일 테니까 어쨌든 본인은 지금 국정 상황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이런 지경에 처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날 믿고 여기까지 와서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에게는 감사하다 이런 표현으로 미소와 손을 흔드는 인사 뭐 이 어색하거나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전직 대통령으로 오늘 밤에 또 대국민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수백 명이지만 전국에서 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국민들은 수천만 명이잖아요. 이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오늘 고단한 하루 피곤하시겠으나 지금 휴식하기 전에 메시지가 나왔으면 싶은데 지금 이제 들어가셨는데 경호원들 일부 따라 들어갔고요. 별도 경호동이 없기 때문에 혼자 기거하시니까 경호원들이 아마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기 가 있는 어떤 이 동료 정치인 중에 누가 따라 들어갔는지 아무도 안 들어갔는지 아직 보이진 않아요. 문 앞에서는 윤상현 의원이나 손범기 변호사 얼굴이 마지막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이 메시지를 좀 전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은 지금 좀 낮아 보여서 아쉬운 밤이 되지 않겠나 전속 촬영기사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같은 안에서 뜻을 같이 했던 정치인들과 함께 지금 사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담소 정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 아마 포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과연 메시지가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저에 들어가서 환담을 나누는 모습까지는 전속 촬영을 한 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끝내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사실 IMF 때라 상당히 분위기가 어둡고 퇴임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먹결고 끝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아마 오늘 이렇게 하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조금 전에 사저 도착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인사를 나눈 윤상현 의원 모습 보이고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얘기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참담한 느낌도 같이 드는 표정이네요.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화합과 치유를 위한 메시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까지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원진 의원 모습도 오늘 밤까지 침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간 상황인데 헌재 결정 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주문의 핵심 결론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면 내일 해가 떠오르면 이 침묵은 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검찰 소환의 포토라인에서 다시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사실은 국민들은 파면을 국민들이 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지만 참담한 마음의 밤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기억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역할을 한다고 했다가 임기를 못 마치고 파면돼가지고 열성 친박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안타까움 속에서는 퇴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 만에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이뤄졌고 그리고 이틀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전한 뒤에 별도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사저로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이제 삼성동의 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 조금 전의 경우까지는 그 전 대통령 때와는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일 확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예우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 이 경비를 제외하고는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한번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했을 경우에는 연금, 기념사업, 경호 경비, 교통통신, 사무실, 병원 치료, 심지어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혜택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금지급액을 살펴보면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를 원래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에 이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에는 이 연금 지급 등 이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수 있고요.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공직에 취임할 수가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금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이 국회의원 연금은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포함해서 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 적용 대상자거든요. 최대 월 한 19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지자들 모습에 다소 좀 격앙된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지지자들 수백 명이 사저 앞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김만호 원장님, 저희가 사저 앞 풍경을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는 날, 저 앞에 누가 있었는가? 이것도 또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저에 갔던 의원, 가지 이제는 다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제게 주어졌던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 보고 한번 할까요? 예?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를 믿고 자,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대리해서 전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원이 끝까지 마무리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이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밝혀지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이것은 그동안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라든가, 그리고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간담회 1월 1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장성선이고,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물론 민경욱 전 대변인이고 현재 한국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것을 분위기가 상당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이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이것을 대독을 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이 부분은요, 지금 아까 제가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을 가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깐님과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왜 중요했냐면 여러 승복이나 불복의 문제가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시간이 오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거는 사실 승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석되기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야 뭐 다 거두절미하고 이 얘기만 한다면 모든 건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사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은 신문의 메시지로 해서 그건 양쪽 해석이 가능했던 거였잖아요.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걸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야당의 주장처럼 왜 이런 메시지를 바라지 않느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였는데 다른 면이 있었죠. 그건 지금 근데 제가 주어진 대통령실 수능 마무리하는 그 죄송하다 이건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소해주는 국민이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것도 뭐 해석에 열려있지만 바랄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히면 대단히 희망성이 강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갈등의 증폭을 의식한 바는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된 여지가 있다는 봅니다. 일단 어떤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런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않는 발언은 아닌가. 선거 국면을 도입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한 말씀. 이거 완전한 불복선언이죠. 이거 지금 봐봐요. 뭐 첫 문제가 그렇다고 믿고 서원한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네네. 믿고 서원한 국민들이 탄핵기한을 누구였습니까? 그건 태극기 집회 아니었어요? 그럼 저기에 나와 있는 태극기 집회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그리고 대한문에 나와 있는 태극기를 흔드는 본인을 굉장히 서원한 사람한테 감사드린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결과는 안고 가겠다. 안고 안 갈 방법은 없죠. 그런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게 되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말 자체는요. 지금 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규제 TV와 관련해서 아니면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엮인 것이지 지금 헌재에서 판단한 내용 자체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를 이건 아주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애둘러서 이게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의 정도가 아니고 나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복이다. 그렇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뜻밖이네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게 애둘러 표현했다든가 아니면 뭐 숨은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뜻밖의 발언입니다.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을 줄 몰랐거든요.